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간 싸움이 누구 한 사람 끝장나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선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나섰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상 사이비 검찰개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격화되고 있는 윤추 대결의 양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진천사법연수원에서 30명의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특강을 벌였는데, 과연 무슨 메시지를 낼까? 그렇죠. 조용히 넘어갈까? 아니면은 과거 8월 달에 있었던 그 신임검사 임관식, 그리고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처럼 3탄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3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나왔습니다. 작심발은 3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력자라는 말을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즉 검찰의 임무가 무엇이냐, 검찰이 나갈 길이 무엇이냐. 나갈 길은 바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의 그런 그 부정부패 등 그런 이 나쁜 행위들을 잡아내는 것. 그게 바로 검찰이 할 일이다. 뭐 저는 지금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걸 조금 더 순화시켰겠죠. 하지만 신임 부장검사 누가 임명한 겁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실은 물론 부장검사를 무슨 성향에 따라 다 하진 않았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승진한 부장검사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 언론에 알려진 건 부장검사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지 뭐 비공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권력자라고 확실히 말했다라든지 이렇게 언론에 하나씩 부장검사들이 뒤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한동훈 검사장을 만날 것이냐,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이 있었지만 진천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만났지만 뭐 짧게 그냥 뭐 그 얼굴을 부딪힌 뭐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밤 늦게까지 부장검사들과 통음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해야 할 가장 큰 임무, 또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검에서는 윤 총장이 늘 하던 지론이다. 그 연장선상이다고 하지만은 때가 때인지라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현 정권과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사실상 지금 무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추미애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권 방탄용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박으로 지금 읽히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그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총장이 비판을 받을 대목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뭐 발표를 하기로 했었어요. 4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누구까지 또 소환을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총선 직전에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이광철이라든지 부르기만 했죠. 소환문 조사. 그런데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총선 이후에 하기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총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지금 윤 총장이 어저께 언급했던 권력자들의 사실은 비리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한 그런 공공수사, 그러니까 그 선거 개입, 사실 가장 해서는 안 될 권력
이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이것을 수사 못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진전을 못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토로가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사실은 이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현 정부에 있다. 뭐 너무 제가 지금 사실 추정을 너무 많이 하지만 근데 거기까지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장검사들한테 토로하고 그것이 언론에 나갈 걸 사실 어느 정도는 또 알고 있겠죠. 거기서 그런 발언했는데 비공개하게 해서 안 나간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그 대치점 뭐냐면 추미애는 무조건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다 내려놔라. 지금 그 검찰의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런데 검찰의 본질 중에 본질은 권력에 대한 수사거든 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장군 멍군의 대치구도가 지금 윤석열이 스스로 거기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최근에 라임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갖고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거든요. 차단시켜버렸죠. 수사를 하지 못하게. 근데 이 라임 사건이야말로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수용을 하면서 그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비호 세력도 모두 척결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나는 검사들을 믿는다. 그게 그 연장선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교수님께서도 사실 1년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게 이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이런 이 정치 자금이 흐른 사건 이것이 분명히 올해 내로 불거질 것이고 앞으로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라임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개입을 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죠. 시작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앤 게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점점 이것이 불리해지니까 결정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갖고 완전히 수사를 지휘를 못하게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되치기라고 하죠. 그렇죠. 거꾸로 야당이 문제다, 야당이 로비다, 검찰한테 로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그 윤 총장으로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라임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검사들한테 언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것들이 어떻게 증폭될지를 당연히 알고 또 어떻게 반격을 당할지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급하면서 부장검사들에게 그렇게 독려를 했다라는 건 어찌됐든 확고한 그런 이 의지, 어떤 의지냐? 싸우겠다. 그렇죠.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추진하고 있는 현 권력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그건 사이비 검찰 개혁이다. 평검사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진정한 검찰 개혁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진짜 검찰 개혁 맞느냐? 인사 보복하고 권력 수사 못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의 발언 중에 새로운 관심을 끌만한 용어는 공화국 검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런 검찰이 탄생을 했고 그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은 바로 공화 정신, 공화국 검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게 프랑스 혁명 이후고요. 프랑스 혁명이 바로 공화국을 탄생을 했는데 그럼 공화국의 반대는 뭐냐? 군주제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 군주를 없애고 그러면 군주제 당시에는 검찰이 없었다. 그럼 사법체계가 어떻게 됐죠? 왕 마음대로였어요. 지금도 왕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비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추미애가 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검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도 피의자의 인권 때문에 만들어진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사법의 재단 그리고 심판하는 것 이것들이 왕과 그다음에 일반 어떤 그런 다중들이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돌을 던져버리는 돌을 던져서 그 여죄 여부를 차근차근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 단죄해버리는 대표적인 게 마녀사냥 아닙니까? 그렇죠. 중세시대에 예. 바로 그 이루어졌던 이 여자들한테 그냥 이게 마귀가 씌었다 하고 무조건 이 화형시켜 버리는 그게 바로 군주제에 있어서의 그런 재판이고 이 사법체제였는데 공화국이라는 건 바로 사람들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합당한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그런 근대 체계에 있어서의 합의로서 검찰이 탄생을 했다. 그것은 그 이전에 군주제 같은 그런 이 상명하복 권력이 그냥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권력도 수사하고 누구도 수사하면서 그런 어떤 독립된 그야말로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서 시작됐다. 즉 시작부터 독립된 기구였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검찰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추미애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사실은 부장검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밝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미애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명을 거역했다. 이게 과거 왕명시대, 왕조시대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행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공화국 검찰이 뭐냐. 예, 예. 그걸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점잖은 네. 표현으로 아주 식견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미애가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강연 특강을 하기 이전 그러니까 한 3시쯤 이렇게 법무부 알림이라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네. 통해서 아마 청와대 지금 청원 게시판에 예. 커밍아웃 검사들 해임하라. 예. 여기에 대해서 한 40여만 명이 지금 동의를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검사들의 커밍아웃 그런 행렬과 네. 문바들 네. 이른바 추미애 지지하는 현 문정권의 지지 세력들이 또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대리전이랄까 진영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형식은 아마 그런 청원에 대한 답변 형식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최후 통첩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형식과 그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뭐 추미애의 어떤 언행이라는 것이 언제나 부적절하지만 예를 들어 검찰총장과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법무부 알림으로 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중지적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 예.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검찰총장이 무엇만 했다 그러면 이제는 추미애 장관은 뭘 하더라도 뭐 그대로 지금 직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꾸 부딪히는 걸 원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평검사가 지금 이 프로세스에 자기를 지칭하면서 거역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국 장관하고 거의 뭐 서로 제 적폐니까 뭐 연대한 거죠. 평검사한테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원래 성격상 그런가 보다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정배 사위, 이 최재만 그 검사부터 또 그 연달아서 이 커밍아웃이 나오는데 그러자 또 다시 글을 올린 거예요. 예. 또 다시 글을 올리고 조국도 글을 올리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들이 원하는 건 저는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그런 장면을 원한다.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길 원한다. 그래서 검사들이 바로 봐라. 이렇게 지금 노무현 때처럼 검사들이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를 물어뜯고 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네. 논리를 더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더 화를 돋우고 더 부딪히면서 차라리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싸움의 장으로 희석시키겠다라는, 아까 완전 돌변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 개혁으로 화두를 만들려면 그런 거는 이야기하라고 놔두고 네.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 갖고 토론을 벌여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검사들이 너네들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받아들일 거야, 말 거야? 이런 토론을 한다면 저는 인정해요. 그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 저항을 한든 뭐 한든 근데 이건 아니고 까불고 있어. 이건 정치적 중립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건 차라리 검사들을 그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뭐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그런 못된 무리들이다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 앞으로 뭐 한숨만 지어도 그 한숨 갖고 아마 법무부 알림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추미애는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뭐 검사들이라든가 여론은 아니 정치적 중립은 추미애가 훼손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청와대 게시판에도 커밍아웃 검사들 그 회의 말하는 청문회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하고 왜 윤석열한테 화풀이를 하고 분풀이를 하느냐. 이게 바로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범계가 그 국정감사에서 얘기 잘했어요. 윤석열한테 선택적 정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추미애야말로 선택적 정의죠. 왜냐하면 그 숱한 국민 청원들 속에서 불리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지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여론조사 보세요. 추미애 잘못했다가 과반이 넘는 거는 1년 내내 추미애 잘못했다예요. 국회뉴스가 그 조사한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65%가 물러나야 할 장관 1위로 이렇게 추미애를 지목을 했다고 하면 압도적 1위로. 압도적 1위죠.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잘못하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도 5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안 보고 40만을 넘은 그 검사들 잘못했다라고만 인용을 하는 것. 이게 선택적 정의고요. 이게 정치적인 그런 이 중립을 훼손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는 검사들 지금 최재만 검사의 댓글에 단 사람이 293명인 모양이에요. 네네. 그걸 분석해 보니까 81%인 237명이 평검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차장검사 한 5명을 포함해서 부부장 검사가 한 50여 명 되고. 네네. 그런데 그 평검사 중에서도 대다수가 형사부 공판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고 그쪽에 페이버를 준다고 지금 검찰개혁 말하자면 조직 개편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밤길을 들고 나선 형국이고 특히 이 평검사들의 10년 차 이하 네. 이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댓글을 단 걸 보면은 이걸 누가 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정부, 특히나 추미애 같은 자들이 가장 사실 비열한 게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갈라치고, 뭐 이런 검찰들도 갈라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쳤느냐? 지금 봐라, 윤석열이 지금 이뻐하는 건 전부 다 특수통이다. 자, 중앙지검서부터 검찰총장 갈 때 봐라, 다 특수통으로만 참먹 꾸리고 하지 않았니? 형사부와 공판부 너네는 뭐냐? 내가 키워줄게. 완전히 찬밥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주겠다. 그렇죠. 키워줄게 하고 승진시키고 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항명하는 잘못됐다고 항명하는 검사들의 대부분이 형사부 공판부라는 것. 이들은 지금 뭐 승진하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올바른 자세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검사라는 것. 사실 지금 검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한상대 검찰총장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사실 이 검사들이 반발했을 때 온갖 이름들이 다 포함됐더만요. 최동욱, 우병우, 그 다음에 윤석열 전부 다 반발을 했거든요. 예. 전부 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수별로 모이고 막 회의하고 했던 게 사실은 부장검사 이상급에서 다 이제 모여 해갖고 위에서부터 사실 차곡차곡 내려와서 이 회의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건데 이번만큼은 누군가가 포스트가 돼서 선배가 포스트가 돼서 다 모이자 이 연반장 돌리자 다 회의하자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밑에서부터 들끓는 그렇죠. 목소리가 표출이 됐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는 거죠. 제대로 된 분석이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어차피 뭐 추미애도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네. 뭐 정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가 정하든 대통령이 정하든 본인이 정하든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17.2% 네. 뭐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또 일각에서는 원래 23.5%였는데 뭐 마사지를 해갖고 이렇게 3위로 낮췄다 뭐 그런 네. 소문까지도 있어요. 소문이 돌고 있죠. 물론 확인은 이것에 안 대해서 리얼미터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뭐 전혀 통계를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몸집을 계속 불려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훼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뭐 그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 하는데 참 어떻게 될지. 그렇죠. 자,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저는 1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왜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 왜 저렇게 행동도 안 해? 우리 그렇게 그래, 계속 다 침묵을 지키고 얘기했잖아요. 있어서. 그리고 예. 거의 아웃복싱이잖아요. 예. 저기는 집요하게 인파이터로 갔고 그 추미애는. 그런데 자, 보시자고요. 윤석열은 사실은 꺼내지 않아야 될 카드를 하나 꺼냈어요. 문재인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있으라고 했다. 예. 이건 사실 꺼내지 말았어야 될 카드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보면 청와대의 반응이 참 희한해요. 당연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다 수석들한테 다 전화해서 야 누구예요? 누굴 보냈어요? 다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반응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전해 들은 거는 좀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화를 내더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원래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소리냐? 대통령 절대 안 보냈다. 당연하잖아요. 안 보냈다고 부인을 해야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부인- 모른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확인 못한다. 뭐 못 찾게. 아니 그건 적어도 우린 모른다. 이런 식의 대답이면 교수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부인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인은 그렇다면 비선일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부터 기사들이 비선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는데 즉 무엇인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은 걸 공개를 했다. 그럼 자를 테면 잘라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한테 자를 테면 잘라봐라.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 거짓말을 할 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마 양정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에 중앙지검장 할 때도 한번 출마를 만났었죠. 권유를 했잖아요. 네. 그래 이런저런 인연으로 봐서 또 대통령과 그런 비선으로 보면 양정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카드 꺼낸 순간부터 사실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윤추 대결이 벼랑끝 막바지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심을 넘은 또 민심의 뒷받침을 받는 윤석열 총장의 판정승 내지는 KO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또 추미애의 반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웃복싱을 하다가 이제 허점을 발견하고 인파이터로 팍 들어간 부딪히기 시작했고 이쪽은 이쪽대로 계속 협박과 윽박지르는 것만 했는데 그다음 카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사가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지금 감찰 뭐 하고 있는 거 감찰하는 그런 거. 걸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게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KO 당하는 거죠, 추미애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추미애 아들을
수사한 게 동부지검 아닙니까? 네네. 김관정 지검장. 김관정이가 지금 고발당했어요. 당시 추미애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던 그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김관정 지검장이 지난 19일 국감에서 김모 대위가 거짓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걸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김관정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전반적인 추미애 아들 수사로 갈 수 있는 단초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추미애가 만약 장관 자리에 물러나면 당장 불러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이라는 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김관정은 그날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도대체 이 김대희라는 사람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모 대위가 이 마지막에 진술한 건 이거거든요. 나는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 내가 실질적으로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한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 마지막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을 때 고소 고발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죠.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예. 지금은 검찰이 다 덮은 어떤 형국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소고발해서 김관정이가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자리를 떠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아들 서모 씨, 추미애까지도 다 재조사하는, 재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고리를 딱 걸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큰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는 건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관련된 가족들에 대한 건 지휘권을 박탈하고 자기가 나섰잖아요. 거꾸로 이 건이 동부지검으로 갈까요? 그래서 추미애가 직접 나서게 될까요? 만약 고소고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안 되잖아요. 다른 짓 해야죠. 그럼 거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고소권을 어디다 배당한다? 이것도 물론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안 가고 가겠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참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윤 총장의 승리는 권력이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